이번 여행은 이전 영상에서 안내했던 대로 홍콩 마카오입니다. 홍콩은 딤섬의 나라죠? 그래서 첫 끼는 딤섬으로 선택했어요. 딤섬을 먹고 바로 익청빌딩으로 이동했어요. 조던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오늘 영상을 편집하는 중에 알게 됐는데 첫날 영상의 일부가 사라졌더라고요. 사라진 영상은 익청빌딩 내부와 템플스트리트 야시장 가는 길의 영상이에요. 제대로 소개를 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홍콩의 아파트들은 외벽 도색을 새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게 홍콩 느낌이라고 하는 걸까요? 익청빌딩 근처까지는 왔는데 들어가는 곳을 몰라서 앞에서 조금 헤맸어요. 앞에 본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길도 있지만 조금 돌아가야 해요. 익청빌딩 내부에서는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어요. 트랜스포머 촬영지로 유명해진 곳이에요. 실제 주민이 사는 아파트라 홍콩 주민의 삶을 약간은 볼 수 있기도 해요. 포토존은 맨 끝 계단이 있는 곳입니다. 익청빌딩에서 템플스트리트 야시장으로 왔더니 밤이 됐네요. 야시장이 크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돌아다니는데 쾌적했어요. 여기가 야시장 메인길로 가는 골목이에요. 점심에 딤섬을 먹고 그 뒤로 먹은 게 없다 보니 많이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홍콩스러운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선택을 못하겠더라고요. 화려한 걸 보면 여기가 딱 메인길이라는 걸 알겠죠? 큰 길에서 들어오면 입구 쪽은 길거리 음식, 그리고 안쪽은 잡화점으로 되어 있어요. 야시장에 볼 게 별로 없어서 우리는 야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음식점으로 왔어요.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싶긴 했지만 아직 방콕 여행에서의 안 좋은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길거리 음식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는 늦게까지 하는 식당이었고 음식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백선생님 맛집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스트리트 푸드파이터 홍콩편에 나온 집이에요. 여기 위치가 안쪽이라 못 찾을 뻔했는데 파란색 간판이 눈에 띄더라고요. 음식점 이름은 룬웨이요. 분위기는 상당히 홍콩스러웠어요. 스트리트 푸드파이터 때와 거의 똑같았어요. 백종원님은 여기 음식이 맛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구글평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백선생님을 믿어봤어요. 룬웨이는 한글 메뉴판은 없어요. 그래서 번역기 열심히 돌렸는데 사장님이 세트 메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홍콩 밀크티까지 주문했어요. 메뉴 이름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메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저희는 총 세트 메뉴 2개, 추가 메뉴 1개, 그리고 음료 3잔을 주문했어요. 아침으로 먹기는 부담스럽지만 지금 시간이 점심이 다가오는 시간이라 조금 넉넉하게 주문했습니다. 또 여기가 백종원님 맛집이잖아요. 음식은 정갈하고 맛있었어요. 구글평은 왜 안 좋은 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원화로 3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밥을 먹고 스페이스 뮤지엄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옆에 스타의 거리가 있어서 가는 길에 들렸어요. 페닌슐라 호텔이 여기에 있네요. 스페이스 뮤지엄 입장은 무료예요. 특정 영상들을 보려면 비용을 내야 하는데 요일마다 영상이 달랐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더라고요. 홍콩 아이들이 여기 다 모인 듯 했어요. 우리나라 과학관과 비슷하게 체험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초등학생 정도가 딱 좋겠더라고요. 가볍게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가는 길이라 들려봤지만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 뮤지엄 뒤쪽으로 나오면 바로 스타의 거리가 나와요. 홍콩에 오면 제일 보고 싶던 풍경이에요. 빅토리아 하버라고 야경이 더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이날 날씨가 좋아서 사람이 많았어요. 관광객들도 정말 많았고요. 운동하는 사람도 보이더라고요. 스타의 거리에는 이렇게 유명한 스타들의 손자국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손자국에 손을 한번 대보는 건 국룰이죠.
그 다음 유명한 곳이 스타일 거리 끝에 있는 시계탑이에요. 여긴 만남의 광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그 끝에는 역시 홍콩의 가장 유명한 아이스크림 차가 있어요. 이 아이스크림 차는 홍콩에 온 사람들이면 한 번씩은 다 먹어봤을 것 같아요. 2개만 사서 맛만 봤어요. 그냥 바닐라 콘 아이스크림이에요.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지금부터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빅토리아 피크에서 보는 석양이 예쁘다고 해서 페리를 타고 홍콩섬으로 이동해서 빅토리아 피크로 가야 해요. 홍콩은 옥토퍼스 카드로 대부분 결제가 다 돼서 따로 표를 끊거나 하지 않았어요. 페리 선착장 입구에 있는 직원분에게 옥토퍼스 카드가 가능한지 물어보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음 놓고 페리를 타러 갔어요. 옥토퍼스 카드를 터치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중간에 잠깐 문제가 있었지만 직원분이 바로 해결해줬어요. 순간 당황하긴 했었어요. 이유가 옥토퍼스 카드 잔액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카드 하나로 2명 터치하고 들어갔어요. 잠깐 기다리니 페리가 도착했고 하차하는 승객들 먼저 내리고 저희가 승차를 할 수 있었어요. 바다가 잘 보이는 좋은 자리를 막기 위해 서둘렀어요. 생각보다 자리가 많았어요. 자리에 앉고 나니 페리가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빈자리가 많았어요. 홍콩섬에 금방 도착했어요. 페리에서 내려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맞은편에 다리가 있어요. 여길 건너가면 안 되는데 저희는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건너지 말고 페리에서 올라와 왼쪽으로 가서 계단을 내려가면 버스나 택시가 있어요. 저희는 4명이라 택시로 이동했습니다. 여기가 피크트램 입구예요. 피크트램도 옥토퍼스 카드로 됩니다. 하지만 미리 티켓을 구매해서 가는 게 저렴해요. 옥토퍼스 카드나 입장권을 현장에서 결제하면 비싸더라고요. 옥토퍼스 카드를 찍고 입장하면 돼요.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타고 피크트램 정류장에 줄 서 있으면 피크트램이 오는데 올라갈 때는 꼭 오른쪽 또는 맨 뒤 자리가 좋아요. 피크트램이 오면 반대쪽으로 사람들이 내린 다음에 타게 됩니다. 저희는 앞에 사람이 많아서 다음 트램을 타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 차가 너무 늦게 와서 자리는 맨 앞에 앉았지만 석양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점. 왼쪽은 계속 산에 가려져 있고 오른쪽은 중간중간 석양이 보여요. 이렇게요. 정말 멋지죠? 생각보다 높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해요. 에스컬레이터로 5개층인가? 올라가면서 밖에 보이는 야경을 보면 됩니다. 드디어 올라왔어요. 석양을 제대로 못 봤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야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홍콩 여행 때 우기여서 걱정을 조금 하긴 했는데 이날은 다행히 비가 안 왔어요. 사람이 많기는 많았어요. 중간 제일 좋은 자리는 직원들이 사진을 찍고 있고요. 촬영비를 따로 받는 거겠죠? 좋은 자리를 맡고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바람이 엄청 불기 시작했어요. 빗방울도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비가 더 오기 전에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피크트램에서 내려와 숙소 가기 전 파이브가이즈에서 햄버거 하나씩 해치웠답니다.